네, 수고하세요. 네. 이 병도시도 내일 공연인데 예. 이거 아침 일찍 초벌하고 예. 꽃동네 작업하러 가는데요. 이거 일찍 가거든. 비늘을 걷고 물도 좀 잘 주고 그래 일 좀 열심히 하소. 예, 잘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꽃대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민들레미 그렇지. 국화가 전부 다 10,000원인데 5,000원 빼 있어. 5천원 이거. 이거요, 이거요. 네, 수고했습니다. 좀 빨리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일이 잡힌 것이 이 수갑이가 4,000원짜리 국화 한 봉, 맨드레미 1,000원, 5,000원인데 5,000원인데 내가 3,000원을 받았거든. 3,000원을. 3,000원을 받았어. 안녕하십니까. 출구부를 점검하고 새벽에 각자의 일터로 떠나는 청소원들의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런데 출근부를 점검하는 시간에 꽃값이니 또 꽃에 물을 주는 당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꽃을 길러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청소원들이 있는 부산 서구청입니다. 대부분 우리네 부모들 소망이 그러하듯이 이분들의 소망도 또한 자녀를 그들이 원하는 데까지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힘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번 주 사람과 사람에서는 청소를 하며 그리고 꽃을 가꾸며 살아가는 이분들의 삶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가 청소원들의 출근 시간입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곳은 서구입니다. 그러나 부산 전역에 각기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서구청 중에서도 가장 먼 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새벽 2시부터 서둘러 출발해야 합니다. 운 좋게 마음 좋은 운전수를 만나면 택시를 얻어 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출근부 점검이 끝나면 바로 전날 받은 꽃값을 내놓습니다. 받은 돈을 총무에게 건네는 표정들은 밝기만 합니다.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은 돈이 목돈으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살림꾼인 총무가 매일 수금하는 일을 맡습니다. 비늘 걷고 물도 잘 주고 이게 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애래 많지야. 사실은 애로도 많고 이렇지만은 이제 보람이라 하는 것은 돈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하는 게 그 보람을 갖고 또 자녀들도 자기임을 한다 하는데 그 뜻이 또 기뻐하는 게 그 기뻐하고 열성을 가지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이 공무원들이 관계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공무원들은 여기 뭐 관계를 하지 않지. 꽃 가꾸기 장학 사업의 경영에는 공무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금을 하고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는 모든 일들을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젠 청소 일을 하는데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장학 사업을 벌인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아직 잠든 아이들의 밥을 해놓고 청소를 하러 나온 이 아주머니의 발길도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새벽 5시.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선 시민들이 맨 처음 맞이하는 깨끗한 거리는 바로 이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더럽혀진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아침 거리를 걷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같은 시간 산 위의 꽃밭에서도 청소원들의 손길은 바쁩니다. 구덕산의 해발 150m에 자리 잡은 이곳에 꽃밭을 일구기 시작한 것은 1985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려져 있던 이 산이 이제는 언제나 와보고 싶은 곳, 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이 일군 만평의 꽃밭에다 6동의 비닐하우스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3명씩 자치적으로 당번을 정해 이 비닐하우스를 관리합니다. 그거 말고 이 자리 가면 되지. 이 산의 꽃 한 송이, 묘목 한 뿌리가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입니다. 그들의 꿈이 이 산 위에서 여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있는 유급 휴일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합니다. 저 모든 하나가 비리. 이 모종이 어리다 보니까 밤에 이거 비닐로 덮어 씌워줘야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빗기 주고 물도 주고 이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침에 또 길을 초불로 쓸고 그래 이제 유급이라도 아침에 길로 쓸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 오는 당번은 이제 길로 안 쓸고 막 바로 올라와서 요것부터 합니다. 이섭이. 산 위 꽃밭에서 일하는 일일 평균 근무자 수는 12명입니다. 오늘이 유급 휴일인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구청에서 모여 함께 산으로 올라옵니다. 이렇듯 산에 일이 있으면 한 달에 이틀 쉬는 유급 휴일에도 모두들 스스로 꽃 가꾸는 일에 매달립니다. 박근지 아줌마하고 김준주 아줌마는 요리 두 분이 마주 앉고 그다음에 박상수 이제는 서구청의 모든 청소원들의 꿈이 되어버린 꽃 가꾸기 장학 사업을 맨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청소계장인 이채규 씨입니다. 내가 그 10년 요령을 빌려줄 테니까 이 줄을 왜 쳐놨냐 그동안 줄을 요 중간 줄을 쳐놓은 거는 이 중간 줄하고 직각으로 요 심으면 요쪽도 줄이 맞아요. 잎사구가 붙지 않을 정도로. 예? 청소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빠듯한 월급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는 너무 힘액이 없습니다. 이채규 청소계장은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학 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원예를 전공한 이채규 계장은 꽃 가꾸기 장학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도 그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180명 모두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을 몇 번씩 되풀이해 가르쳐야 합니다. 인자는 막 이 청소 일 안 해도 얼마라도 아들 공부 이마에 청소만 이제 일만 하면 어디 가도 아들 공부 시킬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애기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그래도 막상 들어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들어가 얼마 안 가서 이 꽃을 시작했거든요. 일을 시작했을 적에 보니까는 참 처음에는 이래 참 제 마음에 꽃을 키우는 거 참 서글법디다. 이렇게 조금씩 일하니까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래 내 나가 처음으로 이 꽃을 한번 만져봐서요. 이 심는 걸 해보고 이랬는데 참 서글퍼서라 그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만은 막상 이래 크고 이제 팔고 이래 하니까요. 돈이 못 치고 이래 하니까는 막 아이고 이 그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이래 참 도움 많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도 이런 많이 배운 것을 느끼요. 생길 이런 것도 안 해보다가 이제 마치 보니까 그래 아들도 이제 이래 뭐 이걸 하니까 아들 공부를 시키지. 이거 안 하고는 공부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학생이 서이거든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지금 학교 대가방이 3개인데 그래 이래 해가지고 먹고 산다니까. 한 달에 2번 있는 쉬는 날이 이제는 더 힘들게 일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야 하찮은 풀포기들이 얼마나 큰 돈이 되려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바로 돈이 됐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지 1년 만에 목표액인 1,000만 원의 배인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학금을 적립하는 단계입니다. 혜택은 10년 뒤에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9개월 남긴 이분도 산일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산일 중에서도 더 힘든 일은 대개 젊은이들이 맡아 합니다. 일부러 나이 드신 분과 임무를 교대해가면서 힘든 일을 찾아서 합니다. 꽃 가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180명 청소원들 사이에는 선후배 간의 정이 두터워졌습니다. 또한 청소원이라는 직업으로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습니다. 가자. 나가지 말로 오라고. 점심시간 무렵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젊은 청소원들의 부인들이 함께 밥을 해서 이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안 먹고 뭐 해야 봤다. 여기서 자 그거 담고 산에서의 점심은 항상 라면입니다. 그래서 매일 라면을 먹는다는 말을 들은 부인들이 일부러 이곳 산비탈까지 밥을 해오기도 하는 것이죠. 산에서는 이렇게 가끔 먹는 밥이 그야말로 별식입니다. 주식인 라면은 남자들이 늘 알맞게 끓여냅니다. 라면이 노랑노랑하게 잘 익었네. 그냥 안 먹더라도 먹는 거 같아. 내가 어디로 빠져? 이명화 씨는 모처럼 산에 오른 부인과 아이에게 그들이 직접 기른 동백 묘목들을 자랑합니다. 요거 키워갖고 아빠가 다 키운 기거든. 아빠하고 아빠 친구하고 아저씨들하고 이 많이 키웠거든. 키워가지고 그래 진아도 이거 갖고 이제 학교 아끼고 우성채도 이거 키워갖고 이제 팔아갖고 또 학교 이제 회비 또 주고 저금도 주고 이래 할거다. 그래가 아빠 일하는 데서 자주 오이라. 자주 와갖고 니도 크지? 그럼 꽃도 또 따라서 하는 기라. 꽃도 물러줘야 이게 크거든. 니도 밥을 많이 먹어야 많이 크는 기라. 알겠지? 네. 자식들 다음으로 이들에게 귀중한 것은 잠입니다. 남이 잘 때 깨어 일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가져왔던 이명화 씨 부인도 한몫 거들어줍니다. 이곳에서 나온 모든 이익금이 바로 그들 자녀들의 교육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요. 하우스를 짓는 데 사용된 대나무들은 모두 이채교 청소계장이 마련했습니다. 1000그루의 고향집 대나무를 모두 베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청소원들의 평균 연령은 45세. 대부분 한때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뒤늦게 청소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장이, 목수, 도배사, 수선공까지 전직도 다양합니다. 젊었을 적 죽제품을 만든 적도 있는 이두천 씨는 대나무를 다룰 때만은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나무들이 그의 손에서 다듬어집니다. 꽃 모종을 이식하느라 또 하우스를 만드느라 사는 산대로 바쁠 때 근무조 사람들은 항상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주부들의 생활 시간대는 이분들에 의해 정해진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탄재만 수거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쓰레기를 갖고 나온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받아주면 다른 사람들도 자꾸 내오기 때문에 자칫 실랑이가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분리수거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아서입니다. 청소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언제나 먼저 와서 기다리는 트럭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번개시장 차들입니다. 변두리 지역은 쓰레기차가 올 때가 주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입니다. 그렇듯 주부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 번개시장 주인들입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번개시장. 왜 번개시장? 와 날로 자꾸 쳐다보기를 사서 늙은 사람은. 왜 번개시장이라고 그래요? 법당하고 치아 본다고 번개시장이라 타요 내가. 배추며 무, 파 등 갖가지 야채를 실은 달리는 만물시장. 이 번개시장이 고지대 사람들에게는 기묘한 곳입니다. 사줘서 고맙고 이곳까지 와줘서 고맙습니다.
주부들이 쓰레기를 다 비우고 간 후에도 청소원들에게는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밤에 주부들이 슬쩍 한길가에 내다버린 쓰레기들이 모두 이분들의 몫입니다. 뒷설거지까지 끝낸 후 200~300m 떨어진 다음 구역으로 떠납니다. 이때쯤이면 즐비하던 번개시장 차들은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구역에 미리 도착해 또 한판 시장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떠난 것이죠. 이렇게 주변 환경 정리까지를 맡아 하기 때문에 이젠 청소 종사자들을 환경정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까닭이 아니라도 서구청의 청소원들은 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꽃이 자식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1년 전부터입니다. 그 끝이 안 나오라 하라 끝이. 난지 비닐로 덮이면 뭐 이상해. 그거야. 빛만 보면 이제 이것도 좋은 게 있던데 이게. 오후 산일이 한창인 2시쯤 차로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녔던 상차 팀들이 일을 끝내고 바로 산에 올라옵니다. 이때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꼭 간식거리를 준비해 옵니다. 국각하는 거하고 기사님들은 저 철삼이 하는 거 이거 좀 같이 거들어 주세요. 지풀이 이거 다 캐내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새벽 3시 대만 나가거든요. 보통 새벽 3시 대만 작업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마치면 지금 마치고 이제 일로 올라오는 길. 그래도 지금 올라오실 때 좀 신이 나십니까? 예, 좋지요. 뭐 이거 뭐 꽃이 이랬고 원래 그 출하도 잘 되고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이 출하하는데도 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다방적으로 뭐 이래 이 연락을 드려 가지고 어디든지 뭐 해가지고 원래 참 잘 출하를 잘 쓰겠어요. 잘 쓰고 이제 뭐 이게 조금 남아는 이고 이 지금 또 이 정리를 해야 내년에 또 뭐할 시를 지금 저 의회도 그거나 어제 그저께와 우리가 전부 다 이식 저뭐 어떤 사람들은 계장님이 이래 하자 그럴 때 참 실제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 뭐 또 비워내고 캐내고 막 짠디 땅이 고랄지가 참 손이 전부 손바닥에 다 터지게 됐어. 전부 뭐 손바닥 뭐 안 터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점 생딸 막 파가지고. 해발 150m의 야산, 그 생땅을 일구어 꽃을 기를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모든 일들을 그들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모인 180명의 청소원들은 대부분 한 가지씩은 전문 기술이 있었고 서로들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일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계장 이채규 씨에게는 이 일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비료떼며 화분값, 묘목값 등 모든 비용은 개인 명의로 빌어왔습니다. 이채규 씨는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의 빚도 문제지만 청소원들을 실망시킬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일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채규 계장은 여느 화훼 전문가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꽃 피는 시기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에 맞춰 국화를 출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출하가 좋아 2천만 원을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결실은 그들에게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묘지 기슭에서 밤낮 없이 보낸 1년의 보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자도 돼. 태풍이 불 때나 꽃이 피었을 때는 아예 2명씩 당번이 되어 숙식조차도 이곳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가꾸고 지킨 사람들 중에서도 집에 들어간 날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바로 청소계장 이채규 씨였습니다. 네, 제일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 종사원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게 끝까지 목표 달성되는 한까지 이걸 계속하게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 공무원하고는 종합적으로 하나 발령받으면 떠납니다.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시점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어디 가더라도 이 기술을 제공해 줄 그런 용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부산시내 제가 다닐 테니까 땅 구청에 가더라도 와서 필요하면 와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나 또 안 그러면 새벽 일찍이라도 와서 나 또 오후 늦게 퇴근 후에 와서 제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인이 있는데
이게 후임자가 제 후임자가 이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 이 발전되어 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서 혹시 그냥 그만 소멸되기가 싶어서 그게 항상 지금까지 걱정입니다. 그것만 잘 된다면 이게 성공리에 우리 종사원들이 원하는 바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탐스런 무 배추는 점심시간에 라면을 먹을 때 반찬용으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길지기면 저번에 2개 사시면 좀 조심해 실어라. 조심해서 왜냐면 되게 하라. 함부로 실지 말고 조심해. 송고 예, 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국화를 팔기 위해 실어내갑니다. 이들이 1년 남짓 국화를 키우는 동안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비록 하찮은 풀씨지만 정성을 쏟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곱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국화 한 포기 한 포기를 자식처럼 사랑하게끔 했습니다. 이 꽃밭에서 키운 국화를 맨 처음 사간 사람들도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야산 허리에 손수레와 트럭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을 손수 닦고 그 길로 꽃을 실어내갑니다. 이렇게 꽃을 팔고 그 이익금을 적립하면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뒤에는 1억, 그리고 10년 뒤에는 2억 원이 됩니다. 그때는 이자만으로 청소원의 모든 자녀들이 고루고루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들만 넷을 둔 이두천 씨의 집입니다. 첫째, 둘째 아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장학생으로 대학에 다닙니다. 이분들 형편에 장학금 없이 대학을 보내기란 하나만도 불가능한 노릇이죠. 그러나 이제 중학생인 막내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던 형들과는 달리 바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낼 것입니다. 꽃 가꾸기 장학사업 덕입니다. 물이 춥다. 이두천 씨는 올해 53, 부인은 8살 아래로 올해 44입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부부는 외출 채비를 합니다. 가정 수거를 하러 나가는 부인을 거들어주기 위해 이두천 씨도 꼭 따라 나섭니다.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에서 이두천 씨는 한때 대나무로 죽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보급되면서 죽제품 가격이 떨어지자 그 일을 그만두고 일을 찾기 위해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막일을 하다가 안정된 직장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청소일을 시작한 것이 1967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19년 동안 청소원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이두천 씨는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홀로 생활하던 부인도 불렀습니다. 부산에 올라온 부인도 그때부터 남편을 따라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부인의 청소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낮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 11시에 일하러 가는 부인을 혼자 보낼 수 있는 남편이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맡은 구역인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두천 씨는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근무복을 벗고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일을 해도 끝나는 시간은 새벽 3시, 꼬박 4시간을 일하는 셈입니다. 이때쯤이면 대부분이 고난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죠. 밤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두천 씨 아주머니의 일은 남편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개인 사업인 셈입니다. 원하는 집마다 쓰레기를 비우는 굳은 일을 대신해주고 그 수고료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쓰레기를 비워주고 한 달에 받는 수고료는 쓰레기의 다소에 따라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월 수입은 40만 원 선입니다. 길을 건널 때는 언제나 이두천 씨가 앞장을 섭니다. 길 건너는 일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면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매일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들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더구나 고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게다가 그들에게는 공부를 잘하고 착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1시부터 집에서 나와 200여 집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분류 작업까지를 다 마치면 새벽 3시. 그러나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오는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기다렸다가 실어주는 일까지를 해야 비로소 모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일하러 나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왔지만 택시 외에는 차가 끊긴 새벽에는 집에까지 걸어야 합니다. 송도에서 집이 있는 남부민동까지는 빠른 걸음으로도 40분이 걸립니다. 이때는 졸음이 몰려와 걸으면서도 잠이 들어 곁에 차가 스치는 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땀이 나기 때문에 옷을 얇게 입고 나오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추위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겨울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와서도 여름처럼 목욕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손만 씻고 잠든 아이들 곁에서 5시까지 잠깐 눈을 붙입니다. 새벽 3시까지 부인 일을 거둔 이두천 씨는 4시까지는 서구청에 도착해 출석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일 짬도 없이 송도에 도착하면 새벽 5시. 이때부터 오후 5시까지 맡은 구역을 왕복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아침 8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갔던 부인이 그새 밥을 지어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이렇게 날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나옵니다.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침 밥을 거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이렇게 부인이 도시락을 싸서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갖고 나오지만 점심은 대개 국수입니다. 왕복 버스비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국수를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피워놓고 오셔야지. 아주머니 집에서 식사 안 하시고 여기 와서 하십니까? 같이 꼭 하셔요. 이렇게 밥을 굶으면 안 된다고 기연이 또 갖고 나오시오. 아이들 학교는 다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대학교 둘이 다니고. 지금 잠은 몇 시간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한 2시간. 언제 잠을 주무신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그 2시간에 자지만은 아저씨는 2시간도 한 30분도 못 자지. 아침을 먹고 난 그 잠깐 사이에도 치워야 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는 밤 사이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에 바쁘고 또 출근 시간이 막 지나면 그들이 버린 담배꽁초며 휴지를 치우기에 바쁩니다. 청소를 할 때는 눈에 잘 안 띄는 청소원들이지만 길을 묻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청소원 복장이기도 합니다. 이두천 씨가 맡은 구역은 송도의 삼거리 우체국으로부터 해변이 시작되는 곳까지의 약 1km입니다. 해변이 시작되는 곳에서 해변을 따라 1km는 이현자 아주머니가 맡고 있는데 이렇게 왕복하다 보면 그 경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30번쯤을 같은 구역을 왕복해도 또 쓸어내야 할 쓰레기가 있습니다.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쓰레기를 쉽게 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치우고 가는 뒤에도 버리고 요것도 연망 실어 가는데도 뭐 모른 데 하고 막 픽 버리고 그거는 아주 교육 방침 잘 못 냈어. 내가 볼 땐 아유 잘못 내기라.
아주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연탄재 갖다 놓고 막 길거리 도로 가이로. 어떻게 한다고요? 연탄재를 막 길거리 내다 놓고 그래요. 봉다리 담아가지고. 길거리에 버려버린다고요? 금방 세우고 나와갖고. 어린애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지 어린애들은 안 그래요. 이 지역의 청소원들은 시민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도 치워야 합니다. 이때는 기동 청소팀을 편성해서 함께 치우는데 여름에는 매일, 겨울에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치웁니다. 도선생, 저 혈청소 어떻습니까 요즘 저 입구? 많이 이깁니다. 낙이 많이 떨어지죠. 사람들입니다. 내일 그러면 이현자 씨하고 양규리 씨하고 세 분이 올라가고 내일 기동 청소하세요. 예. 그렇죠. 서구청의 180명 청소원의 이름과 가족관계, 집안 형편을 모두 아는 청소계장이 매일 한 번씩 전 구역을 순찰합니다. 이런 거는 그거 하면 되겠네. 저 화분 토화 담아가지고 좀 고쳐가지고 하나 올라가 토화 담아가지고 그 옹길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쓰다 버린 이 상자들은 산으로 가져가 화분을 만들 작정입니다. 1년 전부터는 일을 할 때도 산의 꽃밭이 이들 모두의 머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리 많이 나왔어요? 겨울에 이거 저 하우스 덮으면 좋겠네. 이 돈 주고 살라고 큰 돈입니다 이거. 야, 이거 뭐라. 돈을 주고 사려면 큰 돈이 든다는 이 양탄자도 겨울에 하우스를 덮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보행개나 안 깨졌어요. 야, 그래서 우리 꽃동네 거기에 꽃 키우는데 보행개나 독이 필요하거든 보이야. 그래서 이거 김치 좀 담으려고 그래서 독을 하나 주웠습니다. 잘했다. 예, 그래서 보이 차도 있길래 마침 이 같이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우리 차 싣고 안 깨지고 단단해라. 야. 근데 이거 깨지면 못 쓰니까 이거 단단히 요 밑에 있는 따라. 조심하세요. 이렇게 못 쓴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이 이들에게는 조심스레 다뤄야 할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의 매립지에는 함부로 버린 쓸만한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모두 산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안 깨졌네. 그래, 산 위의 집과 화분과 도구들이 모두 폐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쓰레기조차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1년 전부터는 버려진 자잘한 것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절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쓸만한 것들을 철저하게 추려낸 다음 나머지 진짜 쓰레기들만이 이제 매립지로 가서 버려집니다. 청소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들입니다. 이 편에서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운전수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료들이 많다는 것이 한적으로 이를 말해줍니다. 산 위의 꽃밭일과 함께 이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은 다친 동료들을 찾아가 문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차로 쓰레기를 수거했던 상차팀이 병원에 들렀습니다. 지금 일이 잘 크고 있습니다, 꽃이. 야, 형님도 어제 아래 다치 전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안 했습니까? 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삽질도 같이 하고요. 이 일이 많이 크십니다. 꽃도 좀 올해 잘 달리고 있고요. 57살인 오차복 씨는 동료들을 잘 알아보질 못합니다. 아유, 올깁니다. 야, 이런 걸 볼 때 꽃을 막 놓고 우리 가게 생각을 해가면서나 그게 다시 있어. 우리 옆에 이제 조영선한테 갈랍니다. 차들이 함부로 질주하는 새벽녘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제일 큽니다. 오차복 씨도 6개월 전 새벽에 가로 청소를 하다 심하게 다쳐 뇌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85년에는 전국에서 200명의 청소원이 그리고 86년에만도 벌써 300여 명의 청소원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점차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청소원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이 병원에만도 서구청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2명이나 입원해 있습니다. 내가 40전에는 뭐 그래 한 장서 두 장서 안 했나? 내가 한술 뗀지가 한 10번이나 좀 가까이 됐죠. 조용순 씨도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뇌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뇌 수술을 하고 이처럼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은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주로 허리나 뇌, 다리 등을 다칩니다. 이때까지 병원에 와도 형이 못 넣는 거 하면 안 봐도 와 그래서 아프다고 그러는겨. 그거는 이미 이제 서구청에서 일하는 박영신 아주머니, 김봉례 아주머니도 청소원이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모든 청소 종사자들의 사고를 이분들은 언제 닥칠지도 모를 자신들의 사고로 여기게 됩니다. 이제 막을 한 연합통 바닥 놓고 대지 한번 잡아놔 놓고 고실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불좀 빨리 입고 해라. 이거 먼저 해주고. 그래갖고 조용순 씨 집입니다. 부인은 수술을 마치고 물리치료를 받는 남편에게 내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서부터 딸들은 부쩍 어른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김치 없다 그러면 김치 좀 갖다 드리고. 그러나 준비한 음식을 부인이 병원까지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날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청소일을 하던 아버지는 6개월 전만 해도 누구보다도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건강한 아버지가 이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아주머니의 가장 분주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조용순 씨 부인도 역시 서대신동 일대의 집집을 돌면서 쓰레기를 비워주고 그 수고료를 받는 일을 합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이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치료비며 생활비 때문에 차라리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이 일을 도와주었지만 이젠 혼자서 감당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힘드는 이거 내가 꼬쟁이면서 하고 이거 깨는 게 이게 제일 힘듭니다. 어디가 힘이 드신 건데요? 깨는 게 이 팔이 이게 아파 이 팔이 뒤로 돌리질 못해요. 어떻게요? 이 뒤로 이걸 돌리질 못하잖아요 팔이 이게 이래도 이 목도 못 씻고 팔이 아파갖고요. 아, 이 깨는 것 때문에. 예 이거 하루 이걸 두니 아까 세니 아까 봤는 이걸 다 이렇게 깨갖고 하거든요. 가정수거를 하는 다른 아주머니들은 대개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일하지만 조용순 씨 부인은 이렇게 오후에 벌써 일을 시작해야만 제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중학생 성희와 국민학교 6학년인 형정이는 공휴일이나 방과 후엔 의뢰의 제 몫의 고무장갑을 찾아 끼고 어머니를 돕습니다. 한창 부끄러움이 많을 나이지만 힘든 일을 하는 어머니를 도와 이런 험한 일을 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빨리 나으셔서 전처럼 한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뿐입니다. 두 딸이 도와주면 김순덕 아주머니는 일의 3분의 2를 오후에 끝내놓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혼자서 나머지 일을 해 하루 일을 제 시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5시 퇴근 시간입니다. 이렇게 곧장 집으로 오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막걸리를 마시느라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이분들은 먼지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술로 먼지를 헹궈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화초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둘째였네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질문하더랍니다.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님은
제일 보람된 일을 합니다. 그러냐 무엇을 하느냐 그걸 질문하더니 시민들이 버리는 청소를 하는 게 제일 보람된 일 아닙니까? 선생님은 깜짝 놀라요. 그때 청소부를 일해 하면서 대학 못 가면은 실업계 나오고 뭐 인문계 나와가지고 대학 행편을 보낼 행편이 안 된다고 이제 담임 선생 보고 사정을 했지. 제가 이제 큰 아들 둘이는 그래갖고 그거 전자 이제 고등학교 보내놓은 게 아니고 역시 대학 갈 때 너무 아들이 필요 많은 거예요. 이 뭐 공부 너무 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막 대학 갈 임시에는 한 몇 달 동안까지는 집에 못 오고 독서실에서 매 아들이 밤을 새고 이랬어요. 한 1년, 반년은. 그 지금은 그때 옛날에 유랑하면 뭐 부자 북자네요. 애들이 이리 크고 이래 하니까 제 마음은 항상 제 마음은 애들도 건강하고 아빠만 건강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6시만 딱 넘어서 안 오시면 집 앞에 가서 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오늘은 이제 이리 뭐 자다가 한 달에 한 분 정도 일찍 오실 때 있고 그래 안 하면 매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오시면 그 11시 되면 나가셔야 되는데 잠잘 시간이 없지. 그래 놓은 게 내가 힘든다 아닙니까? 전에 또 교통사고 나가고 막 또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 좀 제가 더 고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두천 씨 부부는 이제 7시경부터 11시까지 잠을 자고 다시 송도로 출발하면서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어제 아들 성철이를 데리고 점심을 해가지고 산에 올라왔던 젊은 이명화 씨의 부인 이명선 씨도 이두천 씨의 부인처럼 청소 일을 합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200집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억척도 부리지만 5집은 매일 무료로 해줍니다. 노 부부만 있거나 병자가 있는 집입니다. 이명화, 이명선 이들 부부는 29 동갑나기 부부로 남들보다는 일찍이 청소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출근하던 이명화 씨가 부인의 마무리 작업을 도와줍니다. 단지 한 작업이 되다 보니 등 염선하노이 그러면 이거다가 이 밤에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치고 이래가지고 이 겨울에 비바람 불 적에 그때가 상당히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하다가 보면 눈물 많이 날 때가 많아요. 이거 싹 빠지 밤에 너무 다 잘 때 이리 고생하고도 돈 한 달 된 말일 되는 것 같으면 2,000원, 1,500원, 3,000원씩 받으러 가면은 방에 가만히 들어 누워갖고도 대답 안 하고 그럴 때도 참 많고 예. 또 잘 주는 사람은 꼬박꼬박 오전에 안 가면 아줌마 오전에 기다리는데 왜 안 왔어요? 이 정도로 친절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불쾌한 사람들은 2달, 3달씩 밀랑하고도 주지도 안 하고 우리도 어차피 이거 수금해가지고 생활비가 맹 마찬가지고 자기들 월급 타오는 거나 맹 마찬가지인데 막 그런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애기로 하나 가질라 하니까 새 사는 사람은 애기도 못 낳아. 그 어째 하다가 또 이사로 다니다 보니까 주인을 조금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애기를 하나 낳아가 보니까는 또 시끄럽다고 방도 한번 굴리고 아들 한번 딱 지치기도 말아라. 차도 한번 못 타라. 장난감 가지고 안 노는 그것도 못 가지고 놀아라. 방문도 시계 닫으면 문이 쎄냐고 뭐라 하지. 막 두 분 다시는 놓을 정이 없었어요. 내 집을 마련하면 내가 40, 50이 돼도 아로 내가 16, 20이고 나면 싶었지. 절대로 내가 너한테 서름 받아가면서는 안 나야지. 그 생각에 싶어서 우리는 가족 계획을 그냥 해버렸어요. 서름을 받아가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들 부부는 성철이만 낳고 가족 계획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모진 마음을 먹고 월 24만 원을 저축해서 5년 후에는 내 집을 마련할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아들 앞으로도 교육보험과 주택보험을 함께 들어서 이들 부부처럼 빈손으로 시작하지는 않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같이 나와 일을 하던 조용순 씨 부인도 이때쯤 함께 일을 마칩니다. 수고하소. 수고하십니다. 이명아는 이거 강대일 오늘 공연 때 이거 강대일 씨 나도 마음 가라니까 이명아 네가 데리러 오늘 폭도는 좀 가고
강대리는 미국에게 산일이 청소일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산일을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강대일 씨 대신 오늘은 이명아 씨가 산에 가기로 합니다. 청소가 끝난 뒤에도 청소차가 오기 전까지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름이면 육교 밑에서나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지만 겨울에는 쓰레기를 태우며 온몸을 녹일 수 있을 뿐입니다. 청소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둘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시키면서 몰려오는 졸음을 쫓는 것입니다. 차가 안 오게네 앉아 있으면 잠 온다. 앉아서 잠이 안 나. 새벽 4시 쓰레기 수거차가 옵니다. 일찍 출발한 쓰레기 수거차는 이미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구역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일의 시작도 끝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밤중부터 새벽녘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한 송이요 2,000원 되겠습니다. 예. 온천당까지 가신다고 그러는데 수호치지만 어서 지고 하면 것입니다. 꽃 가꾸기 장학 사업은 작년 12월에 첫 삽질을 하여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 만에 벌써 수확한 국화를 마지막으로 내다 팔고 이제 한편에서는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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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봄 소년 체전 때는 또 이분들이 겨울 내내 비닐하우스에 매달려 꽃을 피운 펜지며 페추니아들이 선을 보일 것입니다. 아줌이 계십니까? 청소 아줌입니다.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주로 맡은 구역에서 2~3명씩 짝을 지어 국화를 팔았습니다. 이분들의 장학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분들이 키운 국화를 사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꽃을 좀 팔러 왔는데 예. 아 미안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거 물어보세요. 아줌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60이 사한 거라고. 자녀들 자극 말라고 이렇게 막 우리 손수를 안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뭐 차를 못 켰어요. 어디 차를 켜왔는데 봉오리 때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 하나 2,000원이면 세 개 6,000원이네. 6,000원 있네. 올해 가을 부산 시내 곳곳에 있던 자잘한 옥곡은 대부분 이분들이 가꾼 것이었습니다. 대량 판매는 청소계장 이채규 씨가 직접 맡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청소원들이 직접 팔았습니다. 작은 풀씨를 싹 틔워 꽃을 피우고 이렇게 화분에 담아 팔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똑같은 구역을 하루에도 30번씩 왕복하면서 거리를 가꾸는 손길로 꽃을 가꾸는 청소원들. 이제 이분들에게 국화는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입니다. 180명의 작은 힘이 작은 손길이 모여 소망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청소원 입으신 이 청소복과 꽃이 처음엔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이 청소복과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울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청소원들은 시민들이 깊이 잠든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끝마칩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한 도시에서 일을 하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이분들이 가장 일하기 힘든 계절, 바로 겨울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사람과 사람에서는 부산에 수고하시는 180명 꽃을 가꾸는 청소원들의 생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